야세례 책의 61장, 야세례 책의 61장, 배경 설명은 이제 총리 요셉이 110세로 1585년 사망을 하고,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해요. 그래서 1584년에 전사하는데, 힉소스 왕조가 하 이집트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 이집트의 새로운 통치 권력이 18왕조가 이제 들어서서 1584년부터 실질적으로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세례 책의 61장 1절, 61장 1절 때는 1584년 애굽의 18왕조 설립자 파라오 아흐모세 1세가 이때부터 설립을 해서 요때 총리 요셉이 사망했을 때 110세로, 요때는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을 때, 요거는 힉소스 왕조의 떨거지들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멸절됐을 때, 여기는 아흐모세 1세가 사망했을 때, 그래서 통치 기간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총 25년 통치를 한다, 이렇게. 자, 1584년 힉소스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1584년 전사한 직후에 그 해에 그의 모든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명해서 아흐모세 1세, 18왕조의 설립자 아흐모세 1세를 위한 왕궁을 지으라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대다수 들어갔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보조 인력으로, 인원이 몇 명 되질 않으니까 보조 인력으로 해서 거기 강제 동원이 됐다. 자, 61장 2절, 야세례 책의 61장 2절. 애굽의 18왕조 설립자 아흐모세 1세가 통치 기간은 요때부터 요때까지 25년 동안, 그가 또한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그 왕궁을 짓는 일에 애굽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였다. 애굽 사람들이 이 통치자 왕 아흐모세 1세가 거할 아름답고 우아한 궁전, 18왕조의 수도, 그래서 이렇게 수도는 더베고, 지금 여기는 힉소스 왕조의 수도에다가 짓는 거예요. 18왕조의 원수도에 궁전이 있고, 힉소스 왕조의 이제 새로운 통치 구역이니까 거기 통치 구역에 왕궁을 또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거예요. 1584년에. 자, 그가 거기에 살았고 그의 정부를 새롭게 구성했다.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였다. 1584년 야세례 책 61장 3절. 야곱의 아들 스불론이 114세에 그 해 1584년 그 해에 죽었으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72년 되는 해. 그러니까 결국 1584년에 스불론이 사망했다. 스불론이 사망할 때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바로 스불론이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스불론이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14세였다. 그가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61장 4절. 자, 1581년. 자, 이집트로 내려간 지 75년 되는 해, 결국 1581년에 그 형제 시몬이 120세로 죽었다. 그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다. 그 역시 관에 담겼고 그의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자, 61장 1581년 5절. 사르디냐 섬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의 딘하바의 통치자
앵기스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71세가 됐어요. 71세가 여전히 날마다 앵기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유혹을 하였다. 이때는 바로 얼마 전에 이 앵기스하고 그 이탈리아의 그 중부에 있는 그 왕하고 여자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앵기스가 승전을 했어요. 그래서 시팀 섬에 있는 예쁜 여자 자니아를 이미 데려와서 살고 있을 때에 이제 한 최소한도 6개월 정도 됐을 때 스보가 또 다시 이제 부추겨서 전쟁을 하러 가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유혹하였다. 앵기스가 그렇게 행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종들이 그의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능력과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1581년 야셀의 책의 61장 6절 에서 손자 스보가 그때 매일 앵기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가자고 유혹을 했다. 보복전쟁을 하는 거예요. 1581년 야셀의 책의 61장 7절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때 아프리카의 디나바 앵기스가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을 듣고 애굽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러 나가자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자, 1년 전에 비벤투 이탈리아 나폴리 항구에서 이탈리아의 통치자 띠르누스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앵기스가 전쟁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앵기스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니 바닷가 위에 모래처럼 백성의 수가 많았다. 이에 앵기스가 그가 애굽으로 싸우러 갈 그의 결심을 굳혔다. 그래서 1596년 이제 발람이 출생한 그 역사를 여기 기록하고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제 처음 여기 나와요. 이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 그래서 총리 요셉이 사망하기 11년 전쯤에 1596년에 발람이 출생했다고 제가 계산했어요. 이렇게. 자, 힉소스 왕조가 퇴출하고 3년 야셀의 책의 61장 이집트 이주 후 75년 되는 해 1581년 발람이 15세, 15세로 나이 계산을 기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출전을 하자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발람이 15살로 앵기스의 백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점을 쳐보자 해서 점괘가 패전을 왔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제 포기하게 돼요. 야셀의 책의 61장 8절 사르디니아의 섬 남쪽 아프리카의 디나바 앵기스의 종들 가운데 15살 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발람 15살 1581년에 마술사 볼의 아들이었다. 그 젊은이가 매우 영리하고 마법의 기술을 알고 있었다. 그 앵기스가 그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서 너가 점을 쳐봐라.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지를 내가 점을 쳐서 알아맞추라. 61장 10절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양초
밀랍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고, 그가 그 밀랍 양초로 앵기스의 군대와 또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전차들과 기병들의 모양을 만들었다. 그가 이미 목적한 방식으로 교묘하게 물을 준비해서 그것들을 띄워놓았다. 그가 도금낭과의 식물, 각종 관목, 예루살렘 언덕이 자라는 풀, 느헤미야서 8장 15절에 나온 내용, 이사야서 41장 19절에 나오는 그 풀나무, 머슬트리의 가지를 그가 손에 잡고 그가 술책을 시행하며 그가 그것을 양초들을 물 위에서 합쳤다. 양초들을 물 위에 띄워놓고 그 나뭇가지로 와서 물을 살살살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앵기스의 군대처럼 생긴 그 양초들이 애굽인들과 야곱의 아들들의 형상처럼 생긴 것들 앞에서 엎으라지듯 꼬꾸라지더라. 자, 61장 11절. 이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에게 보고하되 이 점괘가 패전으로 나왔음을 보고하니 앵기스가 크게 실망하고 스보가 무리하게 전쟁을 도모하는 전쟁을 결국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고 그의 성읍에서 그냥 머물렀다. 무리한 전쟁을 이제 포기한 거예요. 패전한다 그러니까. 자, 61장 12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보니 앵기스가 실망을 하여 애굽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라. 에서의 손자 스보가 사르디니아 섬 남쪽 디나바 앵기스로부터 달아났다. 아프리카 디나바로부터 동쪽으로 1300마일 100길로 열흘 거리를 그가 도망쳐서 시팀섬 구부로 사이프로 섬으로 도망갔다. 잘못하다간 무리한 전쟁을 도모하다가 출전 직전에 마수사 볼의 아들 발람의 점괘의 패전으로 이집트 18왕조하고의 전쟁을 포기했다. 자, 야세르 책의 61장 13절. 시팀,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스보를 크게 존귀히 여기며 영접했다. 그들이 그에게 에서의 손자 스보를 돈을 주고 대리전 섬에 이제 약탈자들이 쳐들어오거나 뭐 이러면은 그 약탈자들을 쳐내고 고용하는,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 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용병이에요, 용병.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때 힘이 부유하게 되었다. 이제 대리전쟁을 치르고 하니까 사르디니아의 아프리카 통짜 앵기스 왕의 군대들이 여전히 그들 스스로 그 시대에 퍼져 있었다. 약탈자들이 퍼져 있었는데 이제 시팀 섬에 약탈하러 가면 그 스보가 나와서 그 약탈자들을 까부수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그 시팀 섬으로 다시 들어가질 못하고 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시팀 섬의 자손들이 집결하여 쿠푸디지아의 산으로 갔다. 이는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통짜의 군대들이 그를 향하여 약탈을 하러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61장 14절. 어느 날 에서의 손자 스보가 어린 암소 한 마리를 잃었다. 그가 그 소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찾으러 나갔다. 그가 산 주변에 음매하고 하는 그 소의 소리를 들었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나가보니 보라, 그 산 밑에 큰 동굴이 하나 있었고 그 동굴 입구에는 큰 돌 하나가 있더라. 그가 그 돌을
쪼개고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황소를 삼키고 있는 큰 동물이 있더라. 그 중간 허리 위로는 사람을 닮았고 얼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한 동물과 같이 생겼더라. 에서 손자 스보가 그 동물을 향하여 일어나서 스보가 칼로 그 동물을 죽였다. 그러니까 상반신은 인간, 또 하반신은 동물. 자, 61장 16절. 시팀 섬의 거주민들이 이 일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되 우리의 소를 잡아먹은 이 동물을 죽인 이 사람 스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랴. 그들이 그 해의 한 날을 그의 스보에게 바치기 위해서 모두 모였다. 그들이 그 이름을 따서 그것을 스보라고 불렀다. 그 날을 스보라고 이렇게 날을 정했어요. 그들이 해마다 그 날에 스보 날에 스보에게 음료 제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신으로 보시는 거야. 전쟁을 잘해서 그들이 스보에게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다. 야세르책 61장 18절. 그때 우주 시팀 구브로의 땅에 뿌지마의 성읍의 한 사람 딸, 뿌지마의 성읍의 한 사람의 딸 앵기스의 아내, 이미 앵기스가 여기 예쁜 여자 자니아를 벌써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그 자니아라는 여자가 병이 들었다. 앵기스와 그의 관료들이 보니 지금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는데 왕 앵기스하고 그 아프리카의 관료들이 보니 그녀의 병이 아주 중하더라. 많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 아프리카로 이제 시집을 왔든 뭐 했든 거의 한 1년 정도 넘었을 때 이제 물이 맞질 않고 모든 음식이 맞질 않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었어요. 이에 앵기스가 그의 현인들에게 말하되 내가 우리 아내 자니아에게 어떻게 행하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녀를 예쁜 여자를 병에서 낫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 그 현인들이 그에게 말하되 아프리카의 공기가 시팀 섬과 땅의 공기가 같지 않으며 우리 물이 그 시팀 섬의 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비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야세르책의 61장 9절. 그 공기와 물이 서로 바뀌어서 그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나라에서 그녀는 뿌르마라부터 오는 물만 마셨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조상들이 다리를 놓은 곳입니다. 뿌르마라고 하는 데서 오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61장 20절. 이에 앵기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시팀 섬에 가서 그 뿌르마라고 하는 거기에 물을 가지고 와라. 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들이 아프리카 땅의 모든 물들과 그 물들의 무게를 재보니 아프리카의 물들이 그 시팀 섬의 뿌르마의 물보다 무게가 가벼운 것을 알게 되었다. 61장 21절. 앵기스가 그것을 보고 그가 그의 모든 관리들에게 수많은 석공을 모으라고 했다. 그 건축가들이 나왔고 그들이 심히 견고한 다리 하나를 건설하였다. 그들이 시팀의 물샘으로부터 사르디아 아프리카로 수로를 놓았다. 그 물들은 자니아의 통치자 왕비와 그녀의 자니아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니 마시고 요리하고 씻고 목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 물로 모든 씨를 뿌려 식량과 땅의 모든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그 시팀 섬하고 13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 그 수로를 다 거기서도 1300마일 놓은 게 아니고 거기서 물을 가져다가 아프리카의 그 왕궁 바로 옆에 거기다가 수로를 놓고 한쪽에서 물을 공급하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그것이 흘러서 그 다리
다리를 지나서 그 물을, 깨끗한 물을 마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서 그 수로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야사르책기 61장 22절. 앵기스 왕이 명하여 시팀의 흙을 큰 배를 가지고 와서 실어오게 했다. 그들이 또한 큰 돌들도 가지고 왔으니 그것들로 건축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 건축가들이 자니아 통치자의 왕비를 위하여 궁전들을 지었다. 이에 통치자 왕비가 그녀의 병으로부터 치료가 되었다. 61장 23절. 해가 흘렀으나 사르디니아의 남쪽 아프리카의 군대들이 평상시처럼 계속 시팀 섬으로 약탈하기 위해서 나왔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시팀의 통치자가 되기 직전에 그들의 이제 약탈 보고를 듣고 그가 그들에 관한 명령을 내리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서 그들과 싸웠다. 정식 통치자는 아니지만 이제 용병으로 자기 그 전쟁에 그 뭐 돈을 주고 이제 그 전쟁하는 그 용병이에요. 그들이 그 앞에서 달아났다. 그가 시팀 섬의 땅을 그들로부터 구했다. 이제 지금 아주 이제 잘 싸우고 있어요. 통치자가 바로 되기 직전에. 야세르책의 61장 24절. 시팀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의 용맹함을 보았다. 이에 시팀의 자손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를 그들을 통치할 통치자로 모셨다. 통치자를 이제 이렇게 모셨어요. 그를 시팀의 통치자로 삼았다. 1579년부터 스보가 73세 이때부터 이제 통치자가 됐어요. 그가 그들을 관할한 통치자 왕이 되었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들이 두발 현 터키의 자손들과 그 주변의 모든 섬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터키도 정복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의 섬들을.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섬의 통치자가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좀 커지니까 전쟁을 잘하고. 61장 25절. 그들이 통치자 왕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들이 전투에 선두에 섰고 그들이 두발과 그 섬들과의 전쟁을 벌였다. 터키 지금 두발 여기. 그들을 정복했다. 그들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그의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를 위하여 왕궁과 자리를 위하여 큰 궁전을 지었다. 그를 위하여 큰 통치자 왕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1579년 에서 손자 스보가 시팀의 온 땅과 이탈리아의 온 땅을 50년 동안 통치하였다. 후에 1529년 사망하는데 야세르책의 61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1529년까지 50년 동안 통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